안녕하세요. 코인서치입니다. 요즘 코인 시장이 좀 주춤하면서 많이들 힘드실 텐데요. 현재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투자를 이어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같이 좀 알아보고 고민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이 현재 진행형이죠. 자, 철강 제품에 대해서는 이미 올리겠다고 공표를 한 반면에 그 이외에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도 최소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에 대한 질문에 25% 그리고 그 이상이 될 것이다. 관세는 1년에 걸쳐 훨씬 더 인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고요. 하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들어올 시간을 주고 싶다. 그들이 미국으로 와서 여기에 공장을 세우면 관세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약간의 기회를 주고 싶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이게 바로 지금 현재 트럼프의 관세 정책 맥점이자 속내죠. 미국에 직접 들어와서 투자 많이 해라. 미국에 와서 공장 지어라. 여기 와서 경제 활동해라. 라는 겁니다. 관세 폭탄에 무서워서 전 세계 많은 기업들이 미국 내에 들어와서 공장을 짓게 되고 또 생산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죠? 자연스레 자국민 일자리 창출도 되고 경제적으로 엄청난 이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취임 이후 이런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 내 경제를 흥하게 하려는 트럼프의 강한 의지를 좀 볼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고요. 처음에는 좀 이런저런 부작용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래저래 해결이 잘 된다면 다시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돌아서지 않을까. 다만 좀 시간은 걸릴 것 같다는 게 제 주관적인 견해입니다. 러우 전쟁 종식을 향한 움직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좀 골 때리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번에 전쟁 종식을 위해서 미국과 러시아의 외교안보 수뇌부들이 사우디에서 회동을 했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는 안 불렀어요. 자, 2년 동안 두드러 맞은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를 패싱하면서 미국과 러시아가 종전 협상과 함께 테러 제재 완화, 그다음에 양국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면서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유럽은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죠. 역시 일단 국력은 좀 강하고 봐야 되나 봅니다. 자, 제가 조금 약소국인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감정이입이 좀 되었는데 국제 정세상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고요. 러우 전쟁 종식을 위한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다라고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전쟁 종식이라는 이 사안이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항상 좀 주목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미국 상원에서 루트닉이 상무장관으로 인준이 되었죠. 이로써 공식적으로 상무장관 권한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요. 이 사람은 전형적인 친암호화폐 인사입니다. 시장에 어떠한 긍정적인 방향을 가지고 오게 될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자, 이번 인준으로 인해서 루트닉은 미국 무역 대표부를 비롯한 주요 경제기관을 직접 관리하면서 트럼프의 무역 정책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현재 트럼프가 암호화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준비하고 있죠. 최근에 국부펀드 설립도 그렇고 이런 경제기관들을 루트닉이 직접 관리하면서 비트코인도 결국에는 전략자산으로서 채택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시장에 새로운 신바람을 맞이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비트코인 차트도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박스권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가운데 어저께 93K를 좀 갔다 오면서 다시 95K까지 좀 말아 올려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상태인데요. 단기적으로는 하나, 둘, 셋, 넷 4일 연속 운봉이죠. 비트코인이 현재 왜 이렇게 불편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또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저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솔라나가 좀 많이 안 좋죠. 이런 시총이 좀 무지막지하게 큰 메이저 알트코인이 휘청거린다면 시장에 좋을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19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더 크립토 베이직에 따르면 솔라나가 지난 30일 동안 32%의 하락을 하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비해 부진한 성적을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같은 기간 비트코인은 8%, 이더리움은 17% 하락에 그쳤는데요. 자, 솔라나의 급락에 대해서 일부 전문가들은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암호화폐 트레이더 엑슬 램리는
SNS를 통해 솔라나는 끝났다 라고 선언을 하면서 현재 상황이 FTX 붕괴 이후보다 더 심각하다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솔라나의 최근 인기가 밈코인 투기 열풍에 의해 과장되었다고 지적을 하면서 네트워크의 낮은 거래 수수료가 단기적 투기 세력을 끌어들였다고 설명을 하기도 했어요. 자, 최근에 밈코인이 굉장히 유행이었었죠. 트럼프가 취임한 이후에 트럼프 일가 쪽 사람들에 관한 밈코인이 나오기도 했었고, 단기적으로 굉장히 투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그 중에 중심에는 솔라나가 있었습니다. 자, 이더리움 대비해서 수수료가 굉장히 낮고 그 다음에 트랜잭션이 굉장히 빠른 이런 장점들이 있는 코인이 바로 솔라나인데요. 이런 장점들을 이용해서 솔라나 기반으로 대부분의 밈코인들이, 세력들이 작업을 했습니다. 참 장점이 많은 코인인데 재능을 좀 다른 곳에 쓰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밈코인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다뤄드린 바 있는데 굉장히 조심히 투자에 유의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또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아르헨티나의 밀레이 대통령이 아주 스캠짓을 했죠. 이번 주말에. 흔히 말해서 밈코인 리브라를 통해서 본인 X에다가 리브라를 추천을 하면서 설거지를 한 건데요. 주말에 자기 SNS, X를 통해서 밈코인을 추천을 했어요. 추천을 하면서 투자자들이 완전 한나라의 대통령이 추천을 했으니까 많이 몰렸겠죠. 근데 수시간 만에 개발팀이 코인을 팔아치웠고 80% 이상이 폭락을 했습니다. 자, 여기 들어간 사람들은 상패를 당한 거나 마찬가지죠. 밀레이는 급하게 해당 코인은 잘 모르고 추천했다며 자신의 발언을 취소했지만 아르헨티나의 야권은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런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이 정말 탄핵을 당해야 되겠죠. 아르헨티나 경제가 지금 좀 박살이 나고 있는 것에는 이런 지도자 때문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최근 한 1년간 대폭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 상승과 더불어서 상대적으로 이더리움이 좀 많이 피해를 봤었죠. 이더리움은 아직 많이 오르지 못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또 이더리움의 자금 흐름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18일 파사이드 인베스터드 데이터에 인용한 코인데스크 기사에 따르면 뉴욕 증시의 9개 이더리움 ETF는 이달에 총 3억 9,300만 달러의 순유입을 기록을 했다. 글래스노드 데이터에 따르면 이는 이더리움 ETF의 1월 월간 유입액과 비교해 7배나 늘어난 수치다. 반면 11개 비트코인 ETF는 이번 달 3억 7,600만 달러의 순유출을 기록했다. 시장 분위기가 최근 약세를 이어가면서 비트코인 ETF는 2월에 단 4거래일 동안만 자금 유입이 이루어졌다.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현물 ETF의 엇갈린 자금 흐름은 트레이더들이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으로 방향을 강력하게 틀고 있음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코인데스크는 설명했다. 자, 실제로 이더리움이 이번 좀 불장해서 비트에 비해서 많이 못 오르고 좀 떨어졌는데 그나마 지금 좀 잘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죠. 트레이더들의 자금 흐름이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으로 옮겨가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더리움과 다른 알트코인들을 투자하시는 분들에겐 참 긍정적인 요소로 다가올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더리움 관련 말 나온 김에 저와 이더리움 차트 한번 보러 가시겠습니다. 이더리움 날봉 차트입니다. 많은 알트코인들이 신저점을 갱신하는 가운데 이더리움은 이 중간 넥라인 밑에 2,500불을 잘 지켜주면서 좀 어느 정도 순항 중인데요. 저는 요 하단 라인 강하게 깨지 않는다면 이더리움이 빗각 후에 다시 상승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프랙탈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도 항상 이더리움은 이렇게 큰 빗각을 만들어 준 후에는 상승이 나오곤 했었거든요. 지금도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고 이더리움이 많이 지금 하락을 한 상태는 맞지만 하락을 한 상태인 만큼 다시 큰 상승분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더리움이 좀 더 힘을 내주고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서 알트코인 좀 불장이 왔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이자 모두의 바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슬슬 결론을 지어볼까 합니다. 일단 비트코인 단기적으로는 좀 여러 이슈로 인해서 좀 안 좋다고 하지만 이렇게 또 안 좋을 때 계속해서 큰 손들의 물밑 작업이 들어오고 있는 걸 봐서는 저는 또 분명히 좀 크게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소유가 개인에서 기관과 기업으로 굉장히 빠르게 이동되고 있는데요. 코인텔레그래프가 X에 올려준 자료를 보면 펀드, ETF, 그 다음 비즈니스, 기관이죠. 펀드랑 기관의 유입은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무려 한 52만 개 정도, 그 다음에 37만 개 정도나 올라갔고요. 개인들은 보시면 인디비듀얼, 개인이죠. 52만 개나 소유량이 줄었습니다. 자, 이렇게 표로 볼 수 있었다시피 개인에서 기관과 기업으로 빠르게 이동 중인데, 물론 시장의 100% 확률의 정답은 없습니다. 기업이나 펀드가 비트코인 개수를 늘리고 개인들이 비트를 팔았다고 해서 현재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냐?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이 비트코인 시장 참여를 7년 이상 해본 결과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기관과 기업들의 비트코인 보유량을 늘리고 개인들이 비트를 던질 때가 항상 정답지에 가까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 기관들이나 기업들이 꾸준하게 비트코인 보유량을 늘려나가고 있다는 건 아주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기업들이랑 기관들이 비트코인 보유량을 많이 늘려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원래 기존의 비트코인을 좀 소유하려는 그런 기관과 기업들은 보통 스타트업이나 약간 진보 성향을 가진 자산운용사들 이런 기업들이었거든요. 근데 전통 금융기업들, 은행이 요즘에 비트코인 투자 확대를 이어나가는 게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이유가 원래 이런 은행들은요, 엄청나게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거든요. 굉장히 안전한 곳에만 투자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결국 은행도 돈 장사고 본인들의 투자물로 인해서 개인이나 기업들한테 돈을 빌려주고 대출을 내주면서 이자를 받아먹는 구조잖아요. 책임중비금이 항상 좀 빵빵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투자를 하는 건데, 그동안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여겨진 우리 비트코인에 대해서 투자 확대를 많이 하는 걸 보니까 비트코인이 이제는 정말 안전자산이 됐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자, 이런 전통 금융기업들의 비트코인 투자가 저는 또다시 큰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좀 악재들로 인해서 주춤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무조건 퀀텀 점프하는 날이 또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각국의 은행들이나 또 중동 쪽에 국부펀드 이런 오일머니도 들어오면서 결국엔 비트코인 50만 달러 갈 거야 라는 전망을 스탠다드 차트에서 또 내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좀 정리를 해볼게요. 최근에 솔라나에 밈코인에 여러가지 좀 안 좋은 단기적인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런 좀 단기적인 좀 안 좋은 악재 속에서도 비트코인은 우상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더리움이 잘 또 버텨준다면 조만간 알트 불장 꼭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큰 상승이 있기 전에는 항상 시장은 개미들을 버틸 수 없을 정도로 좀 많이 흔듭니다. 지금 많이 흔들리시겠지만 흔들림 없는 본인만의 투자 계획을 잘 세우시고 투자 활동을 이어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